안녕하세요. 빨강 더블 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전일에 이제 바이오리더스가 유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 바이오리더스를 보유하신 분이 맑은 날에 벼락을 맞은 것 같은 느낌으로 전날에 잠을 좀 못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한번 방향성을 한번 제시를 한번 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리더스가 유상증자 발표를 했는데 왜 했을까요? 신약 개발 자금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상증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가가 주로 올라가는 제3자 배정,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고요. 주가가 내려가는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인적 분할을 한 기업들이 실시하는 경우죠.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디스처럼. 그런데 통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은행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면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큰 거죠.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식을 발행해서 주고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부담이 덜한 거죠. 왜냐하면 부채 인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식을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은 당장에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희석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바이오리더스가 450억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실권주가 나오면 일반 공모를 실시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청약에 미달해서 잔액이 발생하면 NH투자증권이 전액 인수를 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증권사가 전액 인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에 대해서 좀 신뢰감을 갖고 있다라고 굳이 해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우리 트레이딩 하는 분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투자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신주 배정 기준일이 9월 29일인데요. 납입일이 11월 13일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이 11월 26일입니다. 그 사이에서 주가 변동성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주가가 빠지겠죠. 근데 어느 정도 빠지고 난 뒤에는 계속 빠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희석이 되고 난 뒤에 적정 주가가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주가가 재차 반등을 하면은 신주 배정 기준일 전날 결제 기준이니까 9월 26일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짧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가가 빠지면은 신주 인수권 증서가 상장되는 시점에 주가 변동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납입일 그 사이에서 또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매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짧게 대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 기업 이슈를 활용한 투자 전략 차원에서는 수익을 남길 수는 있지만은 사실 중요한 거는 기존에 보유하신 분과 또 신주를 받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이 바이오리더스의 유상증자 결정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정 발행가가 5,470원입니다. 확정일이 이렇게 끊겼네요. 확정일이 뒤에 되겠죠. 근데 이 예정 발행가는 지금 5,470원 밑으로 더 낮게 책정될 수도 있고요. 이보다 더 가격이 높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1차 발행가와 2차 발행가 중에서 낮은 가격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고 이 가격보다 높게 형성이 되면 기업은 좋겠죠. 한 주당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성공리에 진행해서 기업이 자금 확보를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청약일은 11월 5일, 11월 6일 이틀간 청약을 진행을 하고요. 납입일은 11월 13일이고 그리고 신주 상장일은 11월 26일입니다. 요 날짜들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유상증자에서 받은 전 금액을 시설 투자 자금 이런 데 투자하는 개념이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운영 자금 뭐 200억, 채무 상환 자금 250억. 썩 내용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가 재무적 안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채무 상환을 하는데 주주들한테 부담을 줘가면서 채무 상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운영자금. 이 운영자금은 회사의 내부적인 그냥 자금을 사용하겠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써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주가의 변동성은 하방으로 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유 자체가 공식적인 이유 자체가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주식을 싸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금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건 바로 신주 인수권 증서를 매입을 하시는 겁니다. 상장기간이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 5일간 단 일주일간만 진행이 되는데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권리락이 나오고 난 뒤에 나는 신주를 받지 않겠다, 유상 참여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 권리를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신주 인수권 증서 상장 기간을 내 매매를 하셔서 권리를 현금화시켜서 확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 권리값이 떨어지게 되겠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게 됐을 때 조금 더 권리를 싸게 확보를 해서 한 주당 주식을 기존 주주보다 더 싸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주 인수권 증서 상장 기간에 주식을 싸게 확보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공시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했더니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 유상증자로 확보하는 자금은 신약 파이프라인 임상 시험 및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선제적인 자금 확보를 통해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의 속도를 낼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멘트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리더스의 최근에 어떤 매출이나 영업의 흐름 이런 걸 좀 살펴봤을 때, 즉 성장성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흐름 보니까 분기별 매출액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감소했다가 최근에 좀 올라와 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매출액 3년 이평선이 매출액이 없다가 서서히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매출액 1년 이평선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은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요번에 자금을 확보를 해서 주가가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지 않고 매출액 분기별 실적이 올라가 준다면은 주가는 단기적으로 물량 부담,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겠지만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는 기로에 서 있는 포인트더라고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성을 보니까 영업이익률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영업이익률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히 노력해서 영업이익률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재무구조 개선이란 말이 나와 있죠. 회사가 이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R&D 비용, 연구 비용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돈이 없다라는 거죠. 부채가 100%가 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부채 비율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유동 비율, 이 재무적 안정성이 다시 좋아져서 회사가 건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러한 부채를 줄이고 유동 비율을 확보를 해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돈을 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오르는 척 하다가 빠져버린 거예요. 예전에 2018년도 4월 달에 주가가 3만원대였는데 4,255원까지 빠지고 한 7,000 4,500원 이상대로 올랐다가 다시 내린 거죠. 조금 오르니까 회사는 빨리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여기까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회사가 재무적 안정성이 좀 결여가 되어 있고 앞으로 신약 개발 위해서 연구 비용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회사가 안 망하게끔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앞으로 또 연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 발표해서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죠. 개인 투자 입장에 봤을 때 큰일 났다. 그러면 중장기적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러면 이 회사가 좋다. 주가 빠졌을 때 나는 유상증자 물량을 받고 추가로 더 받을 의사가 있다. 라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과연 성장 포인트가 뭐냐? 이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차별화된 신약 개발 플랫폼 업체로서 다양한 적응증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에 설립된 면역 항암제, 유전자 항암제, 치료, 신약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바이오 섹터에서 바이오 업종에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위탁 생산, CMO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리더스가 암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을 개발하는 전문 기업이라는 게 그래도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 기업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TCM 생명과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분자 진단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넥스트BT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사업을 영위합니다. 또 있습니다. 손자회사인 내추럴 F&P는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화장품 및 바이오 신소재를 연구 개발하는 등 다양한 헬스케어 사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기적으로 신약,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바이오 신소재 이런 것 쪽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리더스가 주목받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자체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서 무코맥스와 휴마맥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목이 된다. 임상 1상이 진행 중인 상태고 앞으로 또 임상 2상 전임상을 또 완료했다라는 어떤 플랫폼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뭔가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좀 긴장감이 발동한 상태에서 우리 구독자님께서 많이 읽어보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거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신약 플랫폼 2개가 상당히 주목받고 있고요. 진단, 신약 개발, 제약, 헬스케어 제품 생산으로 관계사와도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고 이 최대 주주인 TCM 생명과학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 등 조기 진단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자회사 넥스트 BT는 건기식
화장품 전문 유통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성장하고 있다. 손자회사 내추럴 FMP는 건기식 기능성 화장품 바이오 신소재 연구개발 및 제조 등 매출 구조 다변화를 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2020년은 계열사와 시너지 효과로 연결 매출액이 1,000억 이상 상회할 것이다 라고 기존 연초에 전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장은 이렇게 실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또 다른 자금 확보를 통해서 실행될 여지도 있다고 퀘스천 마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리더스의 주가 흐름을 제가 일관상 스펙트럼 개념으로 해서 펼쳐봤는데요. 전일은 무려 12.74%가 급락을 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었는데 주가 흐름 좋았는데 하락을 마무리하고 올라가는 시점에 유상증자를 발표했다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를 사는 것이 아닌가. 뭐 조금 더 올라가고 난 뒤에 좀 유상증자 발표를 했으면은 아쉬움이 좀 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과연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관들은 관심이 없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팔았다가 다시 또 샀다가 그죠? 다시 샀다가 또 팔았다가 조금 관심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차트 관점을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기술적으로는 단기 상승 추세가 없는 구간으로 추세 상승 회복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접근할 건 아니라는 거죠.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도 하락 추세로 전환되어 추가적인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유상증자 발표했으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리스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수급적인 요소를 한번 중기적 관점, 단기적 관점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외국인은 최근 5일간 소폭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간은 순매도를 보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최근에 5일간은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한 달간 계속 팔았다는 거죠. 따라서 향후 외국인의 매수 흐름을 주시하면서 지속적인 순매수를 이어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은 일주일간의 소량 순매수입니다. 수급적 요소로 봤을 때 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강하게 성장성을 보고 유입되기는 어렵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하고 또 한 2, 3일 전까지의 수급 현상을 좀 살펴봤어요. 기가 막히죠.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는 척 하다가 주가가 이렇게 유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10만 주 이상 매도를 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열심히 샀어요. 네. 참,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좀 고민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좀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시 투자 포인트를 잡아서 유상증자 물량, 신규 물량이 나온 후에 한동안 좀 지켜봤다가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다고 판단되었을 때 다시 매수해준 전략을 취하면은 지금보다 싼 주식으로 반드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손절나서 하지만은 추후에 다시 또 그보다 더 싸게 산다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전략을 좀 수말을 하셔야 되고 쉽게 말씀드려서 1,000원에 팔고 500원에 사시는 거죠. 그러면 당장 나한테는 플러스 금전은 아니지만은 주식을 동일하게 중장기로 보유한다고 보았을 때는 싸게 산 효과니까 미래에 보상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기적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팔고 다시 저가에 사서 추가로 더 주는 전략을 취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희망에
불씨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JNK 히터라는 종목입니다. 과연 JNK 히터처럼 이 바이오리더스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JNK 히터가 2016년도에 유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발행가가 4,850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 JNK 히터라는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당시에는 제가 유한타증권의 주식 전문가로 활동할 때인데요.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유상증자 신규 물량이 나오고 난 뒤에 시간이 한 4, 5개월 지나고 난 뒤에 상황을 보고 추가로 더 사주는 센스를 발휘하시면은 그 다음에 좀 기다리시면 오히려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그 대박이 난 수익을 연간으로 이렇게 평균을 끊어 보시면은 연간 수익률이 20% 이상 날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저하고 오랜 기간 동안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이 JNK 히터가 니콜라 수소차 관련한 주로서 시장에서 뭐 매매 공략주라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막 떠들고 또 내용을 보니까 수소 선박 실증 추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의 설치 구축 운영 근거 법령 제한 국내 유일의 산업용 가열로 수소 추출기 전문 기업인 JNK 히터가 주목받고 있다. 이런 내용을 띄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한 거예요. 자, 2016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입니다. 자, 주가 그럼 보겠습니다. 2016년도 6월 달이면은 이 정도가 되죠, 이 정도. 예. 주가가 유상증자 발표 후에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 물량이 시장에 나오고 난 뒤에 좀 올라가는 척 하다가 그 물량 해소 과정에서 또 좀 급락이 나왔어요. 또 급등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2017년도 6월달, 2018년도 되면서 잠깐만요. 제가 좀 착각할 수도 있는데 2016년도 맞네요. 2016년도에 주가가 변동성이 나왔는데 빠졌다가 이렇게 급등해주는 기회가 나와서 4,000원 이하까지 주가 빠졌는데 이때 열심히 좀 사서 모으신 분, 그게 아니더라도 4,000한 5, 600원 정도에 사신 분, 그런 분들은 추가로 매수해서 단가를 맞추신 분들은 최소한 6,000원대 이상에서 매도를 통해서 오히려 한 7, 80불 이상 수익을 남길 수 있었던 것 같고, 좀 더 크게 뭐 8,000원대에 파신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가 따블이 난 거예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지금 2020년도잖아요. 4년 못 팔았어. 또 들고 있었어.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들고 있다면은 지금 7, 8, 9, 10, 4년이지 않습니까? 연간 25%의 수익을 거둬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JNK 히터처럼 성장성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기업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JNK 히터는 뭘 선택을 했죠? 수소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리더스는 무엇을 선택하는 거죠? 바로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선택하는 거죠. 네. 그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최대 주주를 바탕으로 해서 신약 개발, 헬스케어, 화장품, 뭐 여러 가지 바이오 소재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만약에 회사가 말한 것처럼 진행이 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오히려 추가로 더 사주는 센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은 그렇게 1년, 2년 못 기다리니까 손절 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신주가 상장된 후에 바로 대응치 마시고요.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주가 흐름을 보시고 더 이상 빠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회사가 열심히 그 돈을 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 재무 구조가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남들이 별로 신경 안 쓸 때 추가로 더 사주는 과감한 적극적인 센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박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유상증자 발표 후에 주가 상황이 힘들었지만 결국은 대박 나는 종목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해서 회사가 돈이 확보가 되면은 재무자립성이 확보가 되어서 회사가 망하지 않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성장성인 거죠. 그 성장성은 회사가 입증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요. 뭐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넉넉하게 잡으세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무료 카톡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하고 함께 주식에 대한 좋은 생각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